집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모든 이들의 집은 특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고 예상치 못한 소재로 집을 만들어요. 저희는 매우 특이하고 독창적으로 설계된 10개의 주택을 발견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든 사람이 만들어낸 특이한 구조든 이 집들은 방문할 가치가 있어요. 영화 스타워즈 팬이라면 알듯이 나중에 다스베이더가 된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어렸을 때 예비 부품으로 C3PO를 만들었죠. 영화 팬텀 메나스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가 노예로 살았던 곳은 타투인이라는 외딴 행성이었는데요. 영화에서 타투인은 주요 우주 정거장이며 은하계 주변에서 온 서로 다른 외계인들의 일상으로 가득 찬 번화한 도시로 묘사돼요. 그런데 실제 촬영 장소는 우연하게도 타투인이라는 튀니지 마을 근처였어요. 영화 세트를 위해 지어진 구조물은 튀니지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독창적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촬영이 끝난 후에 버려졌지만 영구적으로 건축되지는 않았음에도 여전히 양호한 상태로 있어요. 15에서 20개의 건물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단지 정면만 존재하는데요.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자 일부 지역민들은 아직 존재하고 사용하지 않은 건물들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세웠어요. 이제 한 소규모 공동체가 스타워즈의 공간을 집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방문객에게 스타워즈 기념품을 판매하기도 해요. 포르투갈 근처 외딴 지역에 카자두 페네두란 곳이 있는데 그건 스톤하우스란 뜻이에요. 이 특이한 집은 1972년 시골에 여가주택을 지으려던 한 포르투갈 엔지니어가 디자인했는데요. 그는 자연스럽게 배치된 4개의 거대한 바위들 가운데에 집을 위치시켰어요. 바위는 집의 벽과 천장 역할을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멀리서도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집의 돌벽은 불규칙한 바위 모양으로 각 방을 독특하게 만들어 내부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죠. 내부의 다른 특징으로는 목재 계단, 유리창, 금속 문이 있는데요. 또한 콘크리트와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소파가 있어요. 밖에는 근처에 바위로 조각된 수영장까지 있죠. 이 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겼으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여가 휴양지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어요.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종종 그 장소를 방문하고 안타깝게도 창들을 깨트리는 일이 많았죠. 이제 집은 방탄유리, 창살문, 철제 방탄문이 들어섰고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스톤하우스와는 달리 과거 핵미사일 기지가 개인 휴양지로 개조되기도 했는데요. 캐나다 인근 뉴욕 세런에게 19에이커 삼림지대에 위치한 이 살로홈은 사촌 2명이 버려진 1950년대 핵 발사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50평의 평범해 보이는 농가 위치로 완벽하게 숨겨진 지하 휴양지가 있어요. 보안 키패드는 38m의 비밀 계단을 숨겨주며 이는 콘크리트와 강철 메쉬로 된 2곳의 개조된 층으로 이어져요. 이 지하층은 원시 산업 디자인과 극한의 고요함을 뽐내는 놀라운 숨은 장소인데요. 이전에 핵미사일 기지로 사용된 이곳은 64평의 주거 공간이 되었으며 현대식 주방, 식당, 오락실, 대리석 욕실, 2개의 개인 침실을 포함해요. 주거 공간 너머에는 2000파운드 무게의 두꺼운 방폭문이 있으며 15m 길이 터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미사일 사일로로 이어지며 사일로는 너비 15m의 원통형 구조물로 지하로 거의 60m 깊이에 도달해요. 그리 외진 곳이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자체 활주로가 있어 산악 휴양지를 오가는 여행이 가능해요. 그러나 방문객이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주 도로나 교외 도로에서도 접근 가능해요. 하지만 지하는 닫혀 있을 거예요.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도 알려진 6.1 전쟁의 결과로 이집트가 운하의 양끝을 막았을 때 15척의 배가 수에즈 운하에 갇혔는데요. 배는 1967년부터 1975년까지 8년간 갇혀 있었고 선원들은 여전히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는 8년 동안 선상에 쌓인 모래 때문에 노란색이 되어 이른바 노란 함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15척의 배는 영국, 독일, 미국,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서로 다른 나라 소속이었는데요.
다문화 선원들은 갇혀 있는 동안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배를 그들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노란 함대에서 독일 화물선은 주간 교회 행사를 진행했고, 불가리아 선박은 영화의 밤을 주최했으며 스웨덴 선박은 수영장 파티를 열었어요. 1968년 올림픽 때 선원들은 영국 배의 갑판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운하에서는 구명정 경주를 하는 등 그들만의 올림픽을 즐겼어요. 수년 후에 선원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오직 한 명의 망자만이 노란 함대에 남게 되었죠. 전쟁이 끝났을 때 15척의 배 중 2척만이 결국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장소를 옮겨 다른 수역으로 가볼게요. 영국 해안에서 떨어진 솔렌트에 134년 된 스핏뱅크 포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해상 요새로 영국 해안을 배와 항공기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되곤 했어요. 1960년대까지 활약하다가 1982년 영국 국방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분되고 말았죠. 이곳은 2009년에 경매로 120만 달러에 팔렸는데요. 새로운 소유주는 요새를 개인 럭셔리 스파 호텔로 탈바꿈시켰어요. 웨딩, 허니문 혹은 조용한 숙박을 위한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8개의 독특한 침실을 갖추게 되었죠. 버려진 쓸모없는 공간이 집이 된 얘는 미주리의 숲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녹슨 낡은 저장 탱크가 호화로운 집이 될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미주리주에서 온 두 형제는 이 산업용 저장 탱크를 아름다운 집으로 바꾸었어요. 이 작은 휴양지는 실내와 실외 생활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는데요. 형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탱크의 각 끝을 거대한 둥근 창문으로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다음 탱크 측면을 잘라내어 거대한 유리문을 달았고, 이는 의자와 화로가 있는 큰 베란다로 이어져요. 베란다에선 주변 숲의 야외 전망을 즐기며 잘 수도 있죠. 녹슨 저장 탱크의 변신은 이 두 형제가 해낸 많은 변신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당신은 그것을 집으로 바꿀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진 TV 프로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신은 은퇴한 전기 기술자 브루스 캠벨이 보잉 727을 집으로 개조한 거예요. 오리건주 포틀랜드 근처의 숲에 위치한 이 비행기는 캠벨의 파트타임 집인데요. 캠벨은 조종석 공간을 독서실로, 승객 좌석은 앉는 공간으로, 화장실 공간은 그대로 쓰는 등 가능한 한 많은 곳을 재활용했어요. 그는 이 집이 기발하고 재미있다는 점에 만족해요. 그는 이를 큰 장난감이라고 부르는데 트릭도어, 트릭플로어, 해치, 걸쇠, 멋진 실내 조명 등을 지녔죠. 매끄러운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비행기가 오래전에 퇴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래지향적인 집이 되었어요. 캠벨은 퇴역한 비행기들이 비행을 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은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 저렴한 주택으로 변신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루에 3대의 비행기가 해체되고 엔진만 회수되었죠. 캠벨은 퇴역한 비행기를 폐기하는 것, 인간 상상력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는 현재 오레곤이 아닌 일본에 살면서 다른 기체를 집으로 바꾸어서 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자연 암석지대가 바위에 지어진 거주지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요. 스페인 카디스는 좁은 협곡을 따라 독특한 분위기를 지녔는데요. 그리고 약 3,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말 그대로 바위 아래에 살고 있어요. 카디스에서 동굴 거주 사회는 선사시대 이전에 정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실용적인 이유로 협곡의 바위 지붕 아래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세테닐 드 라스 보데가스의 자연 동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요. 바위 아래의 시원한 구역은 현지의 농산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이 때문에 스페인어로 지하 저장고라는 뜻을 지닌 보데가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다가 주민들은 이 바위 지붕이 그들이 거주하기에 이상적인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집들은 강 위의 절벽에 있는 동굴망으로부터 바로 뻗어나온 것 같은데요. 바위 지붕이 있는 하얀 집 중 일부는 심지어 올리브들을 키우고 있어요. 영국 스탠포드에서 1777년에 지어진 한 풍차가 화려한 단독주택으로 개조되었는데요. 1877년까지는 풍차로서 기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풍차에는 곡선 벽과 넓은 개방 공간을 가진 주거 공간이 있는데요. 현목 조리대를 갖춘 오픈 플랜 주방이기도 하며 넓은 식사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스태포드셔 전원지대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최상층의 마스터 침실은 가장 멋진 전망을 제공해요. 다른 2개의 침실, 응접실, 서재, 창고, 악보가 벽에 장식되어 있는 객실도 갖추고 있어요. 오크 계단과 나무로 된 문이 방을 이어주며 소박한 느낌을 줘요. 원래 곡식 저장소에 문이 있던 곳에는 전신 창문 2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프렌치 도어를 통해 채소밭, 테라스 및 야외 좌석 공간이 있는 외부로 나갈 수 있어요. 풍차와 비슷한 모양의 등대 또한 최근에 집으로 개조되기도 했어요. 포토맥강 입구에 있는 버지니아의 체서피크만에 있는 랜드마크 스미스 포인트 라이트는 2002년에 국가유적지에 추가되었는데요. 2005년에 경매에 올랐으며 20만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미네소타의 건설업자인 데이비드 맥넬리가 구매하게 되었어요. 맥넬리는 등대의 첫 층을 부엌, 식당, 거실로 전환했어요. 2층에는 3개의 침실을 만들고 가장 위층은 4번째 침실로 만들었죠. 모든 내부 나무벽과 천장은 다시 시공되었어요. 그러나 해양경비대는 판매 이후에도 등대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고 이곳은 선박의 항로 보조장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맥넬리와 향후 소유자는 이 권한을 유지해야만 해요.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어느 집이 제일 흥미로우셨나요? 이 중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